안녕하세요. 수학 읽어주는 남자의 주지수님입니다. 2023학년도 수학 임용고시 풀이 영상을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만은 꼭 알자라는 제목으로 임용고시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5학년도 시험 일정, 시험 형식, 그리고 출제 과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각 과목의 특성을 저만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7월에서 8월에 예비 TO 발표가 납니다. 원래는 6월에 발표되어야 정상인데요. 계속 늦어져서 재작년인 23학년도 때는 7월 말, 24학년도 때는 8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7월이나 8월쯤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시험 계획 공고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원서 접수 날짜, 1, 2차 시험 날짜와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일정이 확정되어 공지됩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중순쯤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보통 중등교사 임용고시는 수능 다음 주 토요일에 보기 때문에 25학년도 임용고시 1차 시험은 아마 11월 23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시험을 보고 한 달 동안 열심히 2차 준비를 하셔야겠죠. 2차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1차 결과를 기다리게 되시는데 12월 말 정도에 1차 합격자 공고가 뜹니다. 그렇게 1차를 가볍게 합격을 해주고 그리고 1월 중하순쯤 이틀에 걸쳐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월 23일에 이제 수업 실연을 보고요. 그리고 1월 24일에 심층 면접을 봅니다. 23일이 화요일이고 24일이 수요일인데요. 보통 2차 시험은 1월 하순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최종 합격자 공고가 나오고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바로 연수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실 시간은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입니다. 저는 7시 50분에 입실하였고 그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험생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보통 8시면 거의 모든 수험생분들이 입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단거나 책을 읽고 계십니다. 많이 긴장이 되겠죠. 8시 40분이 되면 감독관 선생님께서 오셔서 유의사항을 방송으로 듣고 답안지와 문제지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60분간 이제 1교시 교육학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딱 한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 4개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건 하나하나가 꼬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조건의 배점은 각각 이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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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으로 총 15점이 배점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5점은 이제 논술문의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형식과 맞춤법, 표현력 등에 대한 배점입니다. 그래서 5점은 그냥 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조건 4개가 15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교육학이 끝나고 이제 시간표상으로는 사실은 쉬는 시간이 40분인데요. 체감하는 쉬는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0분 동안 감독관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유의사항을 또 듣고요. 답안지와 문제지를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2교시는 9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90분간 진행이 되고 전공 A 시험을 봅니다. 전공 A와 전공 B는 편의상 나눠 놓은 것이므로 전공 A에 나오는 과목, 전공 B에 나오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입니다. 그래서 그냥 랜덤입니다. 그래서 전공 A에서 안 나왔으면 전공 B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 A, 전공 B의 총 배점은 각각 40점입니다. 40점. 그래서 전공 A는 12문항, 전공 B는 11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전공 A에서 내용학은 9문항, 수교로는 3문항이 출제되며 이 중에서 2점짜리는 4문항, 그리고 4점짜리 8문항이 출제됩니다. 이때 수교론에서 2점짜리는 1문항, 4점짜리는 2문항이 출제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내용학에서 출제되고 전공 B에서는 이제 내용학이 7문항, 수교론이 4문항 나오고 2점짜리는 2문항, 4점짜리는 9문항이 나오는데 이때 수교론에서 2점짜리는 1문항, 4점짜리는 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출제 범위입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과 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이 있고 그 외의 과목들은 이제 서브 과목인데요. 사실 서브 과목에서 시험이 출제될 확률은 많이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이해나 교육 철학 및 역사, 교육 사회의 경우 사회과 선생님들께 유리할 수 있고 생활 지도 및 상담의 경우 상담 선생님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과별 경쟁이기 때문에 앞의 이유가 완벽한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교육학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 서브 과목에서 나올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또 이제 평가원에서 올해 24학년도 전공처럼 통수를 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보기는 좀 그렇고 불안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과목의 중요도를 따지셔서 주요 과목을 85%, 서브 과목을 15% 정도로 서브 과목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서브 과목을 안 봤어요. 이제 안 보다가 시험장 들어가기 일주일 전부터 개 쫄려서 봤는데 이제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봤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생지상을 보고 계시는 교육학 선생님을 보면서 저분도 많이 불안해 하시는구나. 혹시나 나올까봐 생지상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딱 1교시 되자마자 시험 문제를 다 폈을 때 결국 서브에선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암튼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막판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주요 과목만 가볍게 보시고 갈수록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보시다가 갈수록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꼼꼼히 보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교육학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처음에 못 외워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주요 과목만 갈수록 꼼꼼히. 처음부터 교육학을 너무 완벽하게 외워서 쓰려고 하면 패사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부담 없이 책 읽는다고 생각하시다가 3월 정도부터 스터디를 활용하셔서 원페이지나 학원 강사의 요약본, 구조도를 보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학 출제 범위입니다. 주로 해, 대, 위, 복미, 정선이학, 미적 이렇게 주문이 형식으로 외우고 다니는데요. 제가 각 과목마다 추천드리는 기본서를 같이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동시에 아주 기본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만큼은 반드시 구매를 하시거나 PDF를 구하셔서 정독을 부탁드리고 물론 연습 문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과목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문에서 해대위, 복미, 정선 이황미
이렇게 주로 끊는데 이렇게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진입장벽 순이고 중요도 순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입장벽이란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셨어요. 진입장벽이란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잘 풀리면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고 잘 안 풀리면 진입장벽이 높은 겁니다. 즉 과목이 요구하는 사고의 수준, 생각하는 힘이 높으면 진입장벽이 높은 것입니다. 아셨죠? 일단 해대위는 시험에서 내용학 중에서 배점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출제 문항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 문제부터 컷 점수로부터 점수를 벌릴 수 있는 심화 문제까지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어렵다고 이 과목들을 놓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어렵다고 이 과목들을 놓기가 조금 그런 것이 이번 시험에서 A형 12번에 현대대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 문제였어요. 근데 너무 쉬웠습니다. 진짜로 진짜 쉬웠어요. 미적분보다 쉬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해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합격을 하기 위해서 1차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해대위에서 50% 정도의 정답률은 깔고 가야 된다. 그렇게 깔고 갈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포기하시면 안 된다. 다음으로 복미입니다. 복수 해석법과 미분 기하학은 개념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하면 문제는 조금 수월하게 느끼실 수 있어서 한 진입 장벽이 중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유형이 조금 제한되어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유형 연습이 매우 필요하고 동시에 계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도 어렵고 계산도 꽤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면 또 근데 못 맞힐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70%의 정도의 정답률은 70% 정도의 정답률은 깔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0%, 여기는 70%. 마지막으로 완전 서브죠. 정수론,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확률과 통계.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짝 수능 느낌 납니다. 그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 되게 적잖아요. 근데 문제 되게 어렵죠. 그런 느낌입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꼬면 엄청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그 임용고시에서 기본 문제 그냥 주는 문제로 서브 과목들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 시험부터죠. 24학년도 시험부터 서브 과목도 그냥 주지 않겠다는 평가원의 의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목들이 기출 분석만으로는 대비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또 작년이었으면 버렸을 그런 지역적인 유형까지도 아마 철저하게 공부하셔서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4학년도 시험을 보면 오히려 해대위 이쪽은 좀 무난하게 나오고 서브에서 완전히 좀 어렵게 내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또 계산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과목이든 절대 문제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소화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말 이제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이제 임의적인 판단대로 버리기보다는 끝까지 소화해 볼 것, 이 노력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과목부터 손을 대야 할까? 이것이 또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답은 선생님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절대 한 과목씩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 과목씩 해석학부터 대수학하고 그다음 위상수학 하면 앞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10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9과목을 다 까먹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한 과목씩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어야죠. 한 과목씩
비추. 뭐 하셔도 되는데 전 비추합니다. 저의 예시를 일단 들어드릴게요. 저는 초수 때 이맘때쯤 1월이죠. 해, 대, 위만 조금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개념은 알고 있지만 문제풀이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연습 문제만 조금 풀어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기존에 지금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해대 위를 기존에 100%로 했었는데 그것을 60%로 줄이고 40%를 서브 두 과목씩 나눠서 정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과목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하루에 3과목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3과목.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개념을 거의 9월까지 끌고 갔습니다. 중간에 교생도 있었고 정말 너무 복미 서브에 수많은 그런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도. 그래서 9월까지 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원래는 6월까지 개념을 다 보려고 했으나 속도가 느려서 다 못 본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강사 모의고사, 그러니까 강사 문풀, 7, 8 문풀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정답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하던 거 계속해서 끝까지 마무리 지으세요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안 해놓으면 올해 불합격하시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접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다시 어차피 지금 안 해놓으면 내년에 다시 불합격하시고 내년에 또 공부하시면 어차피 해야 돼요. 근데 올해 안 해놓으면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처음 접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사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개념은 선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빨리 끝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대로 해두면 그 다음은 조금 수월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같은 시간 내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개념을 다 끝내신 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로 그때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초수 때 이제 문제풀이 연습이 잘 안 돼서 떨어졌고 재수 때는 거의 개념 공부를 부족한 부분만 빈틈 메우기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전공은 이제 개념 이해 차원, 문제풀이의 차원, 점수로 연결 차원 이 3차원을 모두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 근데 이게 참 잔인한 게 각 차원이 슬프게도 단계적이며 독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 차원을 완성했다고 칩시다. 여기 완성을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문제풀이가 잘 될 것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점수로 바로 연결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개념 이해하셨어요? 문제풀이 0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아셨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개념을 아는 것과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나라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개념을 적용하는 걸 연습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요? 적용 자체가 안 되고 그냥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개념 이게 순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앞 단계가 뒤의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선행 조건에 불과하다라는 것. 보통 앞 차원의 한 50%를 만족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은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점수로 연결하는 부분은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거라 한 9월 정도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르면 4월, 5월, 적어도 6월부터 시작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문제풀이하고 점수로 연결은 개념 이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속도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념 이해에서 개인의 그 공부 방법에 따라 그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이쪽이 좀 승부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목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느냐. 일단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한 글자도 놓치기 싫어서 필사하며 읽었습니다. 위에 제가 기본서 써드렸잖아요. 그 기본서를 전 다 읽었고요. 필사를 했습니다. 물론 다 필사하진 않았겠죠. 중요한 부분 필사했지만 적어도 해대위 정도는 다 필사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를 반드시 풀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이 또 생기는데 연습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트렐라이만 해도 진짜 많죠. 근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해석학, 현대대 수학, 복수 해석학, 이산 수학은 반드시 기본서 연습 문제 모두 싹 다 푸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석학, 대수학, 그리고 복수, 이산 이거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예제, 유제, 연습 문제 싹 다 풀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강사 예제, 유제, 테스트로 커버 쳐질 수 있는데 해석학, 현대대 수학, 복수 해석학, 이산 수학은 반드시 다 풀어주세요. 어떤 연습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영상은 제가 또 각 과목마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기본서의 개념과 연습 문제를 섭렵을 하셨다 하면 기출 문제를 푸시는데 조금 나을 것이고 강사 자료, 예를 들어 7, 8 문풀이나 모의고사를 푸시면 아주 조금 더 나은 느낌일 것입니다. 포인트는 조금에 있습니다. 조금 나아집니다.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나아집니다. 근데 이제 지수함수처럼 나중에 확 커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 파는 것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개념과 연습 문제를 푸는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개념과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은요.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새로운 것이 나와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똑같이 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념 연습 문제를 좀 잘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념만 하고 연습 문제를 풀지 않았다고 해보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갔는데 똑같이 모르는 게 1000개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금방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차이가. 아셨죠? 그래서 앞에 개념과 연습 문제를 이제 하시는데 시간을 사실은 별로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지금 1월이니까 아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컷 고민하셔도 사실은 됩니다. 그게 나중에 다 돌아올 것이다. 보상으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인강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작년에 떨어져서 이번엔 어떻게 할까 2025학년도 커리큘럼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노베여서 강사에 의존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이제 1월이라 인강에 대한 질문들이 커뮤니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질문이 많이 옵니다. 제 생각에 다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직접 찾으셔야지 왜 남에게 물어보시나요? 수능과 달리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 임고 강사들 겨우 5명 정도, 6명 정도 진짜 뭐 한 두 과목으로 유명한 선생님들까지 포함하면 8명 정도이니까 샘플 강의와 커리큘럼을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찾아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합격 수기에 그 강사가 좋다고 하고 도움이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합격 수기에. 이 강사가 도움이 되었고 이 강사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저하고 잘 안 맞았고 이래서 안 좋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합격 불합격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강사를 언급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강사는 여러분들이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라 생각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제로 여러 가지 인강 강사 들었거든요. 인강도 듣고 직강도 들었는데 저의 수준과 제가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제 세 네 분의 강사의 강의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자신이 얻어야 되는 것에 맞는 그런 강사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인강 강사를 들어야겠다 정하셨다 하면 인강 강사에 의존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기본서의 개념을 읽으며 예습하세요. 저는 이거를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 제일 먼저 기본서의 개념을 읽으면서 예습하세요. 저는 이걸 필사로 한 거거든요. 저는 좀 증거가 남아야 안정하는 스타일이라 공책에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서의 개념을 읽으면서 예습을 했고, 강사 예제 유제가 미리 나오잖아요. 그걸 미리 풉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개념서에 체크하고, 또 잘 모르겠는 부분 예제 유제에 별표를 딱 쳐주는 거죠. 두 번째, 인강을 빠르게 들으며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요. 예제 유제 푼 것은 풀이를 확인하고 다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를 하시고 체크를 하고, 잘못 푼 것 체크하고, 모르는 문제는 설명을 들으며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 못 풀었는지 확인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인강은 복습용이에요. 항상 저는 그랬습니다. 인강과 스터디는 항상 복습용이지, 인강으로 무언가를 좀 새로 습득하겠다기보다는 그냥 도움이죠. 도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스터디에서 뭔가를 새로 배우겠다라기보다는 제가 아리까리한 부분만 이렇게 물어보는 용도로 스터디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된 거냐면, 개념 됐고 이제 강사 예제 유제가 끝났죠. 남은 건 개념서의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개념서의 연습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인강을 100% 활용하고, 또 생각하는 힘도 기를 수 있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말로 필기도 없이 속사포로 쏟아냈는데요. 꼭 사실 제가 하는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이제 1월이고 아직 시행착오 해도 됩니다. 네, 시간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 지금 해야 돼요. 시행착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좋은 계획 세우셔서 끝까지 건강하게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제 2024학년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 곧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 문서는 제가 노션으로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공유를 해드리고, 또 좀 궁금하거나 공부 방법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들, 또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또 밑에 댓글이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질문 밴드나 아니면 초록쌤의 수학 임용 그런 카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고도 정보 싸움이거든요. 정보 채널도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